계절의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생명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가는지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것들이 요즘 들어 새삼스럽게 생각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이사이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자연의 이치를 어떻게 하면 거스르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이제 그토록 무성하게 푸르던 잎들도 울긋불긋 단풍도 물들고 다시 그 자리에는 그들만의 꿈을 조용히 남겨놓고 아무런 미련 없이 제 갈 길을 갑니다. 가을 풍경입니다. 제 눈길은 자꾸만 창밖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어디로 나가볼까 하는 가을병 때문입니다. 가까운 곳이건 먼 곳이건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겠죠. 흘러간 추억을 기억해내고는 나만의 가슴앓이를 수없이 할 겁니다. 슬픈 계절 가을입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강희연입니다. 정 들까봐. 문고리를 걸어 잠근 채 맘의 문을 닫아버린 나, 말라버린 내 감정에 다가오는 사람마저 사막 속의 모래알 같아. 그 사람 못 잊어. 상처만 주고 가 나쁜 그 사람. 난 왜 알면서 이럴까. 내게 오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 정들까봐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정들까봐 내 안에 나를 가두죠. 아하, 이제는 보내라는 그대와 정들까봐.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말이면 등산 가방을 메고 나섭니다. 가는 곳이 어디가 되었던 나서기만 하면 갈 수 있어 참 좋습니다.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내 마음이 이끄는 곳이면 그냥 갑니다.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가방 안에 물 한 병이면 족합니다. 까칠한 능선길을 아직은 푸른 내음이 남아있는 숲길을 말없이 오르고 내립니다. 흘러내리는 땀만큼 옅어지는 삶의 아픈 기억들을 걸음걸음마다 버리고 옵니다. 오늘 조용한 스튜디오에서 지난 산행을 음미하면서 시집을 펼쳐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인연이 닿아서 시를 이야기하고 시인으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시인 중에 김선자 시인이 계십니다. 며칠 전 내게 시집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대청호에 뜬 낫달이라는 시집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대청호는 내가 사는 곳 가까이 있는 인공호수인데 그곳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내게는 무척 익숙한 곳이라서 읽는 내내 시가 하는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었는데요. 수몰대는 바람에 고향을 잃은 아픔을 지닌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시절 아득한 추억을 반찬 삼아 무용담처럼 추억을 끄집어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연들을 생각하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시집 대청호에 뜬 낫달 시집 속에 실려있는 시인의 말을 먼저 읽어봅니다. 제3집 대청호에 뜬 낫달을 내면서 거미줄 같은 일상, 펜끝 먹물이 말라 한 줄의 시도 쓸 수 없을 때 한달음에 달려간 곳, 가시의 순간마다 내 품에 안겨 한 마리 물새가 된다. 대청호, 너는 지친 내 영혼을 한없이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속. 네, 시처럼 쓴 짧은 시인의 말 속에서도 느껴지는 대청호 사랑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 찔레꽃 피면, 2부 내 안에 나에게, 3부 복사꽃 풀어놓고, 4부 가던 길 멈추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떤 시들이 담겨 있는지 각 단원의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눈에 들어오는 시들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찔레향 가슴을 저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찔레향 가슴을 저리고 김선자. 송화가루 분분하고 뻐꾸기 애절하던 날 대돌이 위에 낫달 같은 고무신 벗어놓고 어머니는 다시 못 올 먼 길을 떠나셨다. 시간의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모진 세월에도 하얀 찔레꽃처럼 사셨던 어머니. 텃밭 푸성기와 대문 한 구석 초승달로 걸려있는 호미자루도 종일 귀를 세우고 있는데 찔레 향만 가슴 저리고 어머니는 돌아오실 줄 모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시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얀 찔레꽃처럼 사셨던 어머니 얼마나 그리울까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런 어머니의 잔잔한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게 우리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찔레향은 또 유난히 그 향기도 짙고 참 달콤하고 좋아서 저도 대청호를 거닐다 보면 많이 맡곤 하는데 집 주위에 있는 찔레향 생각을 하면 당연히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겠지요. 자, 다음 시 읽어봅니다. 바람길이라는 시입니다. 바람길, 김선자. 텃밭에 겨울잠 자고 있는 무 몇 개를 꺼냈다. 제 몸 살라 밀어올린 새순 두 옷. 밑동을 자르자 몇 해 전 보았던 구멍 숭숭 뚫린 뼈 사진 한 장. 살가운 바람에도 담요 끌어 덮으며 황소바람같이 무릎 시리다던 어머니. 수없이 드나들던 바람골이 내가 낸 구멍인 줄을 뼛골 파먹고 산 줄도 모르고 내 입 채우기에 바빴다. 아, 저 다리로
세월의 꼬리를 자르며 그 먼 길 떠날 줄도 모르고. 역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시네요. 텃밭에 있는 무를 잘랐을 때 잎이 몇 개 났지만 그 밑을 자르자 무 속이 바람이 들어서 구멍 숭숭 뚫린 그런 모습이 아마 어머니의 휑한 그런 뼈 사진으로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머니를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난전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난전에서 김선자. 무겁게 내려앉은 햇빛에 수구태진 높아 농협 건너편 귀퉁이 괴짝처럼 앉아있다. 가뭄에 천수답 갈라진 목소리로 떨이 5,000원이요. 받침 부러진 언어를 힘없이 던진다. 행인들의 외면에 목청 올려 마지막 껍질 하나를 벗겨내는데 노파의 눈길과 마주하는 순간 옥수수 한 봉지 사들고 고단한 오를 접었다. 세상의 모서리 온종일 굳어버린 몸을 세울 때마다 삐그덕거리는 나이테. 거리에 던졌던 시선을 줍고 세월 하나를 더 하는데 참선하듯 앉아있는 빈 박스만 노파를 지키고 있다. 시장 한 귀퉁이 난전에서 어떤 할머니의 그런 애절한 간절한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여리디 여린 마음을 가진 김선자 시인께서 어쩔 수 없이 옥수수 한 봉지를 사드렸나 봐요. 그 모습에서 또 어머니를 연상하셨겠죠. 삐그덕거리는 나이테. 여기 이 대목에서 이 식귀가 참 왠지 가슴 시리게, 무릎 시리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참 우리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이 주신 사랑을 그제야 뼈저리게 느낀다고 합니다. 자기의 자식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런 시절에 저렇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했겠거니 하는 그런 자괴감 때문에 더 그런 모습이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 하나 또 읽어봅니다. 그 자리에서라는 시입니다. 그 자리에서. 김선자. 송화가루 분분한 텅 빈 대청마루 개구리 소리 장단 맞춰 다듬이질 하시던 어머니. 손때 묻은 다듬이돌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대문에 마음을 내걸고 자식들 오기만 기다리던 아늑한 눈 속에 잠기던 노을은 저리 붉은데 어머니는 오지 않고 먹감나무엔 산까치만 분주하다. 어머니가 계시던 그 자리에 서서 서녁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어머니 사시던 그 빈집에 들려서 어머니의 그런 흔적을 이렇게 느끼면서 먼 하늘 바라보면서 지금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어머니의 그런 흔적을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자, 지금까지 읽어드린 시 몇 편은 일부에 있는 시인데 특히 고향의 잔잔한 그런 풍경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림자, 어머니의 흔적을 노래하는 시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정다경이 부릅니다. 산호라면. 붉은 태양 서산마루 아쉬움에 눈시울 불기듯 가끔씩은 잊혀진 당신 생각에 가슴 시리다 가슴 아프다 아쉬움 잊혀지고 살다 보니 가끔씩 생각나는 당신 모습을 너무 좋아 한없이 사랑했는데 아픈 흔적만
남긴 당신 약속도 초대도 한 적 없는데 어느 날 내 가슴에 둥짓은 당신 간다 온다 말 없이 호련히 떠나 당신은 어디 있나요? 사랑했어요 말없이 보낸 세월이 미안해 당신 그립습니다. 약속도 초대도 한 적 없는데 어느 날 내 가슴에 둥짓은 당신 간다 온다 말 없이 호련히 떠나 당신은 어디 있나요? 사랑했어요 말 없이 보낸 세월이 미안해 당신 그립습니다. 사랑했어요 말 없이 보낸 세월이 미안해 당신 그립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보는 시는 찔레꽃 피면이라는 시입니다. 찔레꽃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찔레꽃 피면, 김선자. 산마루 기대고 있는 금음달 등 뒤로 바람처럼 별이 지더니 어머니 돌아오실 줄 모릅니다. 5월의 사냐에 찔레꽃 속살거리면 먼 곳에 계신 당신 생각에 울컥 붉어지는 가슴. 익숙한 풋냄새에 하룻밤을 다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살 녹인 그 붉은 심장 다 내어주고도 늘 모자라 하시던 당신도 꽂히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겠지요. 노을빛 바람 글썽이는 이 봄을 읽으며 다정한 어머니의 들녘을 지나고 있습니다. 찔레꽃 속살거리면 먼 곳에 계신 당신 생각에 울컥 붉어지는 가슴. 참 김선자 시인의 고운 마음 느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내 안에 나에게라는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나에게. 내 안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안에 나에게. 김선자. 그동안 운명이란 실에 꿰어져 내 의지와 다른 삶의 명제 앞에 순종했지만 뒤돌아보니 회한의 세월이 목을 길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안의 도화지에 파란 하늘을 그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시간 꿈꾸었던 간절한 소망을 하나씩 꺼내어 눈가에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하늘을 더 자주 올려다 보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합니다. 하늘이 주신 무지갯빛 내 인생은 이제부터라고. 우리 사람은 그래요. 어느 날 나이가 갑자기 들고 겉은 어른인데 늘 마음은 어린애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나 같은 어린애, 그 어린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 그 아이를 다독이며 살아왔는지가 행복의 척도가 되겠지요. 가끔은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면서 그 내 안에 나를 위한 시간도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삶은 한 번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무시하고 삶에 지쳐서 그 세월을 무심하게 보낸다면 나의 삶은 영원히 그렇게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겠죠.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라고. 세월이 지나서 이거 마치고 나서 그때 이거 해야지 하고 세월을 보내고 나면 그때는 벌써 이미 늦었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날 때 무조건 그거를 시행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또 어디를 가고 싶든 무엇을 하고 싶든 그런 것들 내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인생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 봅니다. 애상이라는 시입니다. 애상, 김선자. 댄잎 사이 달빛 내리면 가슴으로 불러보는 이름 하나. 길어 나온 손톱 깎아버리듯 버려진 추억. 가슴에 빗장 굳게 채울수록 더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랑. 밤마다 별을 잉태하듯 그리움 쏟아낸 내 사랑. 너무 아파 하늘도 저토록 파랗게 멍들었나 봅니다. 네, 가슴속에 어떤 따뜻한 사랑, 그런 사랑,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도 사랑일 것이고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도 사랑일 겁니다. 연인을 그리워하는 건 물론 마찬가지로 말할 수 없이 애틋한 사랑이겠죠. 하여튼 이런 마음을 고이 간직하면서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거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자, 다음 시 읽어봅니다. 무죄. 김선자. 풀꽃 반지 끼워주며 다시 오마 약속하던 입술. 떨리는 손 잡고 마주하던 그렁한 눈빛. 깊은 상처 닫혀있던 내 심장 빗장을 열어준 이유. 설령 거짓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무죄입니다. 따뜻한 시입니다. 마음을 열어준 그 이유. 그게 바로 사랑이겠죠. 따뜻한 마음이고 그걸 무죄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시 읽어봅니다. 오늘 하루도 봄날이라는 시입니다. 오늘 하루도 봄날. 김선자. 어둠이 기지개를 켜는 시간, 작은 꿈을 그려놓고 맨 처음 생각하는 사람. 거미줄 같은 일상들이 생채기를 내어도 참아내는 용기. 버석거리는 가슴도 이젠 멀어져간 뒤안길. 내 안에 자리한 그대, 이제껏 견디어온 내 존재의 해답. 살아가야 할 이유인 그대가 있기에 오늘 하루도 봄날입니다. 이런 마음은 연인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자리한 그대.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견디어 올 수 있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야기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시 봅니다. 다시 봄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봄. 김선자. 나에게도 봄이 올 줄을. 긴 터널 무채색 발자국마다 심어놓았던 씨앗. 꽃이 될 줄 몰랐다. 그 꽃이 나의 봄이라는 걸 사계절이 지난 후 알았다. 다림질한 햇살 가득 안고 온 사람아, 이젠 두렵지 않아 인생의 겨울이 와도. 네, 그만큼 살면서 단련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겠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그런 시간들, 그런 날들이 작가가 심어 놓았던 씨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씨앗이 이제는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봄날이 됐다는 뜻이겠지요. 잘 읽었습니다. 자, 다음 시 한 편 더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라는 시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김선자. 칭얼대던 풀벌레도 잠든 새벽, 졸고 있는 새벽별 툭툭 털어 아침상 마주 앉으면 눈빛만으로도 한 세상 살아갈 이유이지. 푸른 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별똥별 맞으며 우주를 건너야 하는 그게 사랑인 거야. 하루의 내장이 흘리는 시간, 태양이 펼치고 간 노을 한 자락 베어다 밤새 원앙침 술을 놓는다. 한 사람을 위해 어떤 그런 애절한 간절한 마음일까요? 밤새 원앙침 술을 놓는 그 마음, 그 기다림, 그 안타까움, 왠지 좀 짠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랑을 느끼면서도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네요. 시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같은 시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읽는 독자가 느끼는 감성이 다 다른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김선자 시인이 의도하고 쓴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요. 읽는 사람은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 다른 모양으로 느끼겠지만 오늘 제가 읽으면서 느낀 마음은 이랬습니다. 자,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동률입니다. 출발.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김선자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드는 생각은 참 여리디 여린 심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도 그렇고 표현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느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챙기면서 다음 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란 꽃은 피었건만 읽어드립니다. 모란 꽃은 피었건만. 김선자. 그해 소쩍새 애절하던 날 수줍음 많던 꽃 한 송이 20해 동안 간직했던 순정 옥양목 비단실에 몸을 던지고 숙명이라 이름 지었네. 태양을 만지다 떨어진 꽃잎도 함께 울던 날 하루가 백일같이 타는 가슴 석양만 바라보았지. 분홍 치마에 새겨놓은 그날의 맹세 모란꽃은 피었건만 어찌해 지는 해를 홀로 바라보고 있는지. 참 좋은 시입니다. 하지만 왠지 좀 쓸쓸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네요. 태양을 만지다 떨어진 꽃잎도 함께 울던 날, 이 대목이 참 가슴 짠하게 합니다. 자, 다음 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복사꽃 풀어놓고 읽어봅니다. 복사꽃 풀어놓고. 김선자. 햇살이 논일다 간 꽃잎 달빛 아래 잠이 들고 기약 없이 나선 마음은 살가운 바람결에 흔들린다. 복사꽃 풀어놓고 자음과 모음이 왈츠를 추더니 또 한 번의 계절이 서산을 넘는다. 속눈썹 올렸다 내리는 이별에 두견이도 지친 밤 문패 잃은 이 심장은 돌아보지도 않네. 흐드러진 분향에 나는 속았네. 복사꽃 풀어놓고. 참 이런 시, 이렇게 자연에 이렇게 동화돼서 쓰는 이런 시들이 이렇게 시인의 마음을 참 울컥울컥 시심으로 몰아넣는 거 보면 김선자 시인께서도 참 감성이 참 풍부하신 그런 시인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열심히 사는 모습이 과거에는 많이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 시 또 한번 읽어봅니다. 꽃진자리라는 시네요. 꽃진자리. 김선자. 찬빛 햇살이 잠시 앉았던 자리에 작은 꿈 하나가 자라기 시작했다. 청춘에 멈춰버렸던 시간은 초침 소리에 귀가 열리고 창백했던 가슴엔 꽃보다 진한 푸른 잎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스스로 가진 것을 내놓아야만 슬픔을 견딜 수 있듯이 떨어진 꽃자리엔 눈물 같은 내일이 피고 있다. 이 원래 시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자꾸 비추어서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 삶의 그때그때의 그런 모습들, 그런 흔적들이 어떤 사물에 내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물에 빗대어져서 꼭 그 모습이 내 모습 같고 내 모습이 저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시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다음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월의 기도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월의 기도. 김선자. 대돌이 뽀얗게 씻어놓은 고무신 같은 계절. 아카시아 제 몸 흔들어 동심의 향기 풀어내니 마지못해 4월이 자리를 내어준다. 먼산 뻐꾸기 흥얼에 초록이 춤을 추고 바람 끝에 매달린 숱한 언어들 세월 따라 사라져도 화석 같은 이름 하나 밤하늘 섬광처럼 빛나기를. 아카시아 제 몸 흔들어서 동심의 향기를 풀어내니 4월이 5월에게 자리를 내어준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이 아카시아 향기도 참 진하고 달콤하게 느껴지더니 저는 요즘에 아카시아 향기를 많이 못 느끼겠어요. 꽃은 핀 걸 보는데 향기가 예전만큼 못한 건지 아니면 내가 냄새를 못 맡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시 한번 또 볼까요?
그때 그 자리라는 시입니다. 그때 그 자리, 김선자. 허공에 매달린 고개사 천길 낭떠러지 한 가닥 소망을 붙잡고 걸어온 세월. 때론 골수를 쪼개는 아픔이었고 잔잔한 호수 나뭇잎 배였지. 명지털 설레임에 계절을 먼저 느끼는 허허로운 가슴. 지나던 바람이 내가 되었다. 그대가 되었다. 어깨 토닥이며 하나의 영혼으로 앉은 그때 그 자리. 이어서 풍경소리 하나 더 봅니다. 풍경소리. 김선자. 정막을 품고 있던 화암사 폭풍우주의 세상이다. 일기예보 어림없다는 듯 골바람은 사찰기와장을 들썩이는데 극락전 추녀 끝에 묶여있던 물고기 한 마리 이때를 놓칠세라 쨍그랑 쨍그랑 인연 끊는 소리 가슴을 뚫는다. 시 속에 나오는 화암사가 여기 완주에 있는 화암사일까요? 저도 그곳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참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절입니다. 거기 주불전이 극락전이죠. 극락전 그 건물이 우리나라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는 국보랍니다. 하항식 건물이라고 하죠. 자,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그런 기분 좋은 감정들, 그 다음에 짜릿한 그런 느낌들, 그 다음에 애절한 그런 안타까움들 두루두루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껴봤습니다. 자,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종용입니다. 겨울아이 듣고 오겠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겨울에 태어난 사랑스런 당신은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Happy birthday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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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선자 시인의 시집 대청호에 뜬 낫달이라는 시집 속 시들을 읽으며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시를 읽으며 드는 생각인데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시작으로 해서 자연의 풍경 속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잔잔하지만 격정적이지 않고 읽는 이를 평안하게 하는 그런 시들입니다. 좀 더 다양한 시선으로 사물을 관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읽어드릴 시들은 마지막 4부에 실려있는 시들인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빈 의자라는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빈 의자. 김선자. 발목을 삐끗했다. 병원 가는 길. 세상이 온통 의자로 보인다. 한쪽 발 의지할 자리 하나 옆에 없으니 겨드랑이 지나가는 실바람도 시리다. 늘 무심코 지나던 텃밭 개똥참에 지푸라기도 깔아주고 늙어가는 호박 또아리도 받쳐줘야겠다. 잘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에게 빈 의자 하나 내어주는 일. 탈고 못한 시 한 줄로 살아도 지친 가슴들 작은 의자 하나 내어주는 일.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빈 의자가 되어준다는 거 참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자, 다음 시 하나 또 봅니다. 대청호에 뜬 낫달 읽어보겠습니다. 대청호에 뜬 낫달. 김선자. 기지개 켜며 혼잎을 걷어낸 대청호. 염천을 기어가던 낫달이 기웃거리고 있다. 밤새 외사랑의 꽃잎 한 장 못 피우고 돌아눕는 하늘길. 번지는 창백한 미소. 시들다만 연꽃처럼 어머니가 벗어놓고 간 고무신처럼 눈물 그렁한 일들 꼭 안아주는 대청호. 오늘은 이지러진 나신으로 사위어 가지만 보름달로 떠올라 수많은 미러 수놓을 그 밤을 꿈꾼다. 대청호 물에 비친 그런 낫달이 또 이렇게 잔잔한 그런 마음을 만들었나요? 저도 마음이 좀 허하던가 어딘가 좀 나가고 싶을 때가 있으면 자주 가는 곳이 대청호입니다. 가서 호숫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특히 가을길 같은 데서는 하얗게 핀 억새 꽃잎을 보면서 호젓하게 걷는 그런 느낌이 좋고요. 마치 누군가 손잡고 같이 걷는 그런 기분 좋은 느낌도 들곤 했었습니다. 자, 다음 시 또 하나 보겠습니다. 대청호 연가라는 시입니다. 대청호 연가. 김선자. 노란 달빛 부서지는 대청호. 두 손 잡은 연인들 마실 나온 별들도 반겨주네. 지난날 아픔은 물속에 던지고 들꽃 노래하는 호숫가 수채화 같은 삶을 엮어가야지. 푸른 별들 소곤대는 밤 서리 내린 머리 쓰다듬으며 한 세월 살아감에 감사하고 서로의 눈빛에 천국을 봐야지. 외롭고 힘겨운 항해를 접고 풀벌레와 함께 옛 이야기 나누며 달빛 내린 호숫가 닻을 내려 이름 없는 여인으로 살아가야지.
왠지 좀 쓸쓸한 그런 느낌이 드는 시죠. 그러나 대청호가 주는 그런 아늑함, 평안함, 그래서 거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은 고스란히 남겨 있습니다. 시 한 편 더 보겠습니다. 가던 길 멈추고 라는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던 길 멈추고 김선자. 고개 돌려보아요. 제잘거리는 산새들 고갯짓이 얼마나 귀여운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요. 홀로 가는 낫달이 얼마나 해맑은지. 무릎 굽혀 보아요. 작은 풀꽃 웃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걸어온 길 뒤돌아 보아요. 무심코 밟고 지나온 풀 한 폭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가던 길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아 보아요. 보이지 않던 사랑이 비로소 보인답니다. 네, 그렇죠. 잠깐의 여유. 그래서 얼마나 해맑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파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김선자 시인의 시집 속의 시를 읽으면서 대청호 풍경에 고스란히 잠겼다 나온 기분이 듭니다. 저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르는 곳이 대청호인데요. 갈 때마다 느껴지는 풍경이 다릅니다. 물론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디를 가든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이 대청호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김선자 시인의 시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은가은의 귀인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